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0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 가상자산도 회복세를 좀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돈을 좀 받으면 비트코인에다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에도 기대감을 품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 최근 흐름과 주목해 볼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가상자산 시장은 쭉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지난주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불 밑으로 빠졌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 굉장히 냉각되면서 이 상승장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굉장히 커졌던 확산되었던 그런 한 주였죠. 생각해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좋은 호재는 없고 악재만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한 주였어요. 11월 들어서 딱히 뭐 찾아볼 만한 호재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근데 이제 매크로적으로 일단 봤을 때 연방정부 셧다운은 37, 8일 이렇게 넘게 유지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줄어들었었잖아요. 이 연준 이사들 몇몇이 나와서 12월 기준금리 인하 너무 단정 짓지 말라는 발언을 했고요, 직접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뭐 전쟁이 다시 뭐 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도 고조되었고 이 마이크로 단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쪽에서는 일단 올해 비트코인 가격을 많이 상승시킨 촉매제였던 트레저리 기업에서 시퀀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도했어요. 97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그동안 너무 무리하게 비트코인을 자금 조달을 사왔던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두려움으로 번졌고요. 그다음에 이 디파이들에서 몇 건 해킹 사고가 터지면서 이더리움이나 기타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관심도가 집중됐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막 꺾이는 와중에 이제 해킹 사고까지 터지니까 이거 믿고 쓸 수 있는 거 맞냐? 이런 이제 또 불안감이 확산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투심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그러면서 호재는 없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은 너도 나도 던지고 이제 국내 업비트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80%가량 업비트 기준으로 전월 대비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다 어디로 갔냐? 코스피로 갔는데요. 코스피가 연초 대비 70%나 상승을 하면서 기염을 토했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국내 개미 투자자들은 그 업비트에서 알트코인을 투자하던 분들이 대부분 이 코스피, 특히 레버리지 ETF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격 많이 오르면서 그걸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2배, 3배 레버리지, 거기다 주담대까지 얹어서 이렇게 레버리지 플레이를 코스피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모두 좀 전통 자산 대비해서 외면받았던 한 주가 지난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트럼프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이 코인에 있어서 종주국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그러면서 약간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랬는데 결국 반등을 못 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매도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냥 개인 투자자라기보다는 뭔가 고래들이 매도를 했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트레저리 기업들이 매도를 했다거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잦아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캐시우드는 나와가지고 이제 나 전망 하향한다 그러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뭐 돌릴 만한 특별한 뉴스가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 말씀하신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2024년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 비트코인은 온체인으로 몇 개의 비트코인이 지갑 간에 이동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갑 간에 대규모 이동이 있을 때마다 뉴스가 나옵니다.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비트코인을 움직이지 않았던 고래가 몇 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 지갑 주소로 이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매도 때문이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8월 달에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 기관이죠. 브로커. 여기를 통해서 8만 개의 비트코인을 한 번에 매도한 고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근데 가격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 아주 10년, 15년 전에 투자한 고래들은 지금이 사실 매도 적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2024년부터 지금까지 쭉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으면서 이제 내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이런 지금 흐름이 굉장히 격화되었고 그런 반면에 반대편에서 비트코인을 받아주고 있었던 매수 세력은 바로 이제 ETF를 통해 매수하는 기관들, 방금 화면에 보였던 캐시우드 같은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대표적이죠.
굉장히 장기적인 전망을 좋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뭐 연말 30만 불인가요? 이렇게까지 높게 20만 불인가 30만 불로 높게 봤었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 이 트레저리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했는데 이제 이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 투심이 안 좋아지니까 매수세가 느려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래 투자자들의 매도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받아주는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12만 5천 불, 10월 초였거든요. 12만 5천 불까지 갔다가 이제 10만 불 밑에까지 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비트코인 오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하거든요. 오지예요. 오지입니다. 아주 옛날에 비트코인을 산 10불, 100불 막 이럴 때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수익 실현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러면서 호재가 자연스럽게 돌아와주면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부터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더 폭발적으로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코스피 같지, 금 같지, S&P 500 연일 사상 최고까지 모든 것들이 다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비트코인만 저평가 받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오고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더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하면서 미국 정부가 전략자산처럼 해서 100만 개 모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올랐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전략자산 가지고 있었던 거 많이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정부가. 그러면은 실제로 다음엔 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보통 그런 걸 사나요? 아니면 또 옛날에 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뺐나요? 또 이거 검은 돈이야 뭐 이러고 그냥 뺐으면 되잖아요. 이제 19만 개를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집계치가 아닙니다. 추산컨대 전 연방 정부 기관들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9만 개, 20만 개 정도 된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팔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문이 진실로 어떻게 드러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그 SBR이라고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 그 행정명령이 3월 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비트코인을 더 사는 거에 대한 방안은 없고 이제 범죄 자금 몰수를 통해 미국 정부가 얻게 된 거는 이제부터 못 판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홀딩스 회장 천지의 비트코인 12만 7천 개를 미국 그 법무부와 FBI가 협동으로 몰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미국 정부 지갑 주소로 추정되는 곳에 12만 7천 개가 얹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총 3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미국이 중국이 2위인데 원래 비등비등했는데 이제 압도적으로 뛰어넘게 되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저는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그 수량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그동안 중국의 범죄 조직들에게 자금 세탁 경로로 많이 이용이 되었던 건 사실이고 천즈라는 한 사람만 12만 7천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얼마 전에는 영국에서 또 어떤 중국 여성이 체포가 됐는데 이 여성이 8만 개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드러났어요. 그것도 영국 그 당국에 압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이 진짜 무시 못할 수준인 거를 미국이 알고 SBR,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 행정명령을 그런 식으로 내린 게 아닌가. FBI를 통해서 캐시파텔, 굉장히 유명한 수사관이지 않습니까? 이 FBI 국장이 선두에 서서 지금 범죄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잔뜩 압류, 몰수를 한 다음에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고를 지금 일단 세우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그 납세자들의 세금을 통해서 추가 매수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저는 이런 지금 수순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 해킹 문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해킹으로 인해서 콜드월렛으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면 이게 시장의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인 건지 아니면 결국에는 시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가야 되는 수순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디파이라고 하는 곳이 왜 자꾸 해킹이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스마트 컨트랙을 기본적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 컨트랙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음료수가 나온다라는 게 스마트 컨트랙이거든요. 근데 자판기만 우리 써봐도 불안하지 않나요? 내가 누르는 버튼을 눌렀는데 뭐가 안 나오거나 그냥 돈이 먹힌다거나 돈을 먹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결함이 존재하잖아요. 그 간단한 코드 안에도 엄청난 결함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어떤 디파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잠그고 그 대신에 대가로 뭔가를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받은 암호화폐를 또 다른 곳에 담보로 써서 또 대출을 받고 이런 형태의 디파이라고 하는 환경이 순수 100% 코드로만 이루어지는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약간 자판기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공격 포인트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해커들의 그 무한대의 그 공격 가능성이 노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 사고는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코드도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게 자동화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위험도도 크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디파이라는 게 우리 대중이 쓸 수 있는 어떤 제1금융권 수준의 뭐 믿음직한 그런 금융 인프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시기상조인데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려 있었고 과도한 기대감이 부풀려져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지금 콜드 월렛이 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코인을 저런 디파이에다 막면 이자가 나온다. 이자가 나오면 좋죠. 근데 해킹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기에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내 지갑에다 넣어놓고 보관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는 거라서 콜드 월렛이 반대급부로 지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중이고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실제로 콜드 월렛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전화기에 있는 지갑 같은 그런 거죠. USB나 이런 데 넣어놓는 거죠, 그냥. 콜드 월렛은 거기에 기계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일반적으로 우리 스마트폰에 까는 앱에다가 내 비트코인을 저장하면 그거는 핫 월렛, 뜨겁다, 핫 월렛 또는 핫 월렛. 소프트웨어 월렛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콜드 월렛이다 또는 콜드 월렛이다 또는 하드웨어 월렛이다. 이렇게 말하면 핸드폰에서 비트코인을 뺄 때 뭔가 하나의 인증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 별도 주변 기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드 월렛 중에 가장 유명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레저거든요. 레저 프랑스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가장 오래됐어요. 대표적인 그 콜드 월렛 회사인데 요즘 아주 주가가 치솟고 있고 비상장사긴 하지만 기업 가치가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세일즈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제 주변 지인도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자기가 콜드 월렛 레저를 샀다. 이거 쓰는 법 좀 알려달라.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지인인데 그 정도로 국내에서도 좀 레저를 이제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콜드 월렛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